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뭔지 1위는 예상하셨죠? 취업 걱정, 네네. 취업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지.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물론 뭐 자기의 꿈과 비전과 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꿈이면 좋을 텐데요. 그 안전한 직장을 위한 그 공무원이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1위인 거죠? 맞습니다. 예. 뭐 공무원과 교사 이런 직업들이 정말 좋은 직업인 것은 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고용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은 또 아쉽기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불안한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멘토 한 분을 모셔서 속 시원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돕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돕고 있는 이의용 교수님을 모시고 시원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단순히 취업을 넘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청년 멘토 이의용 교수.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품고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온 여정과 특별히 이 시대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교육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학생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요. 네, 사실 청년 멘토가 요즘 참 많이 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도 인정하고 국가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하고 이런 멘토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셨다고요? 예, 뭐 지난 스승의 날 때 네, 상을 받았습니다. 좀 뭐 다른 상도 큰 건 받은 건 많지만 네, 특별히 이제 스승의 날에 상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학교에서 하시는 일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는 네. 그 과정을 좀 가르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네.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학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가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이런 과목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그것이 좀 중요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네. 저한테 상을 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받고 싶은 상은 뭐 정부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받고 싶은 상이죠. 우리 교수님 정말 잘 가르친다. 네, 그런 상 학생들한테 받는 게 진짜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게 더 네. 의미가 있겠죠. 네, 네. 네. 지금이야 뭐 진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지만 교수님 처음 이거 시작하신 거는 15년 전? 네. 네, 그때는 사실 진로 교육, 대학생 진로 교육 하면 좀 많이 없고 그렇게 그랬을 것 되죠. 같아요. 예. 그 15년 전에 이제 이걸 제가 학교에 제안을 해서 시작했지만 네네. 사실은 그 전에 기업에서 또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 가르쳐 보니까 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에서 좀 준비하고 와야 될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니 네. 본인도 굉장히 손해이지만 또 직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좀 심한 소리 같지만 경영자 총연합회에서는 네. 대학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불량품을 양산하지 마라. 그래서 제발 아이고. 이런 것 좀 가르쳐서 내보내라. 네. 아예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대학에다가 공문을 내보냈어요.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지 못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요. 공급자 중심의 시대예요. 학교에서 양성만 해놓으면 졸업장만 주면 다 취직이 되는 시대였는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측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 기업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죠. 지금도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많은 숫자가 또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영향도 거기에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목표가 뭐냐면은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뭐에 맞는 거라냐면 성적에 맞는 걸 가지고 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내가 전공을 하겠다고 들어온 학과가 내한테 맞질 않는 거죠.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 4년제 대학이 약 70%가 불만족입니다. 네. 자기 전공에 대해서. 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사회 나갔을 때 어떠냐? 사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4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그만둬요. 또 2년 내에 또 그만두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요. 얼마나 취업하기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누가 돼야 되냐면요. 네.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을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네. 그런 진로 지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일을 굉장히 좀 고생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많이 개발하게 된 거죠.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과목 중에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과목이 있는데 과목 그 명이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과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엄마가 결정했던 어쨌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대학을 졸업하면서 닥쳐야 될 문제가 또 대학 다니면서 닥치는 문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휴학도 또 전과 하는 학생도 있죠. 군대 갔다 와야 되죠. 또 취업해야 되죠. 또 결혼해야 되죠. 또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어쩌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대로 한다면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나에 대한 여행입니다. 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자기를 향해서 떠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의 전반부는 내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이때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많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100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기 대답을 하면서 찾아보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 예를 들면 이것부터 그다음에 자화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고 등등 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나를 남한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향해 떠난 여행이거든요. 후반부는 네. 앞으로 내 미래는 어느 방향인데 그 방향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네.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게 그 강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가 있는가. 근데 이 강점은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잠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걸 잘한다는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살이 넘어버리면요. 이미 강점이 제법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동안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갈고 닦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건 강점이 아니라 이제 원석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나타나 있는 자기의 보물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중심으로 자기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선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나의 강점을 잘 모르고 알아도 자신이 없어요. 그 강점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강점을 자신 있게 찾고 인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수업의 전반부죠. 네, 인생 설계할 그 진로 과목에 뭐 자료 같은 게 좀 쓰여지는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개 가져나왔는데요. 네네. 네네. 이제 학생들이 만든 카드인데 네네. 이거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뭐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걸 만드는 건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자기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끝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하나씩 다 만들어요. 네. 네. 그리고 놓고 다녀요. 어. 저도 제 지갑 안에 제 것이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10년 후 나의 명함이거든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네. 근데 10년 후에 나는 이 명함을 가질 거다. 그래서 상상 속의 명함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자기 적성이라든지 모든 걸 자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겠고 네네.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 되겠다. 또 이 다음에 뭐 될래?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너 뭐 하려고 뭐 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겠다는 있는데 공무원이 돼서 뭐 할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십만 명이 지금 공무원 교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에 대한 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교육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내가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그 두 번째 무엇, 상위 개념의 무엇이 없이 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벌고 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월급밖에 없어요. 네. 월급. 네. 그게 다예요. 그걸 다 알지. 월급 많이 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잘리면 정규직이고 좋으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조건이 나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뭔지. 제가 교수가 됐는데 제가 뭐 그냥 교수가 됐겠습니까? 저는 교수가 된 목적이 있어요.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요것을 발견하지 않고 교수가 되면 이제 좋지 못한 교수가 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명함들도 만들고 자기의 비전 카드를 만들어서 요 두 장을 자기 책상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넣고 다니기도 네네. 하도록 하는. 네. 근데 이걸 이제 평생 잃어봐라 이런 뜻이죠. 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네, 이 수업을 통해서 이룬 열매는 지금 뭐 한 15,000명 이상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출이 됐는데 네. 간혹가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것 중에서 한 학생이 있는데 네. 그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이게 명함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나름대로 현대백화점에 가겠다는 명함을 만들었어요. 네. 왜 그 백화점을? 자기는 백화점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 예. 그래서 백화점이 사장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카드를 만들고 그랬는데 졸업한 다음에 연락이 딱 왔어요. 네. 명함을 보내왔는데 그 명함은 똑같은 명함이 이루어졌어요. 아, 진짜요? 예. 그 똑같은 회사에 다니고 네. 전화번호하고 소속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야, 정말 학생 때 이런 품었던 것이 시작이 되었군요. 이루어지는 네. 경우죠.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니까 네.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또 한 학생은요, 4학년 때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진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전공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4학년 때 깨달았으니까 이런, 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집에 부모님 두 분을 앉혀놓고 앞에다가 텔레비전 스크린을 놓고 옷을 갖춰 입고 파워포인트 9장을 어머. 한 장씩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설득.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전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바꾸려면 이렇게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돈이 얼마가 듭니다. 이 돈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꿔주세요. 그리고 1년 시간 주시면 제가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어머니가만 대성통곡을 하신 거예요. 어, 왜? 아이 맞지도 않는 학과를 집어넣어서 4년 동안 다니게 하고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네네. 그렇겠죠. 네. 네. 아버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허락해 줬어요. 허락해 줘가지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연수를 받는데 6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합격해서 지금 항공회사 계통에 일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이제 저희 수업에서 감사일기를 써요.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감사일기 쓰는데 한 학생이 어느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뽑는데 여기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서 딱 떨어진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돌아와가지고 그 회사에 편지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회사 앞으로 잘 발전하길 바랍니다. 수없이 떨어진 아이들 중에서 얘만 편지를 보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네, 보낸 네.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 친구가 그만뒀어요. 이 친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회의를 한 거예요. 바꾸자. 얘가 돼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얘가 되는 아이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각 분야에서 굉장히 그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가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네. 뭐 사례 엄청나게 많죠. 어쩌다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그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어쩌다 취직을 하게 되고, 어쩌다 30대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자신의 비전과 삶 속에서 방황하는 예, 그런 젊은이들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새 뭐 40에도 결혼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30 넘어 40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늦었죠. 늦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야 될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래야 지금쯤 그 나무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갑자기 지금 심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시기였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준비하면 좋은데 다시 아주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올인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네네네. 가능하고 그렇게 뭘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바꿔보면 어떠냐.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네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로 얼마든지 가치를 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두 번째 방법도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네. 교수님은 기업에 오래 계셨죠. 그리고 또 직업도 뭐 여러 가지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에 어떠셨는지. 네, 제가 한 번은요 네. 글을 쓰니까 20년 전에 생각한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서 글을 쓰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있는데 30년 전 훨씬 전으로 돌아간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럼 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한 8가지를 적었어요. 네. 아, 적었는데 적어놓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탁 돋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루어져 있었어. 아 정말요. 네. 예. 그날 밤이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고 원했고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첫째 너무 안타까워. 바보 같았고. 근데 딱 몰아보니까 하나는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8번째가. 그게 교수였어요. 저는 그때 겸임교수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을 때인데 회사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완전한 교수는 아니니까. 그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어요. 네네. 방송 진행자도 있어요, 거기에. 아. 네. 그 영향이 미치는 것 중에서 결정적인 게
교수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것이 다 글이 초점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다. 그럼 내 인생이 훨씬 더 빛나겠다. 뭐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빛이시리라. 뭐 이런 말씀이 네. 다니엘서에 있어요. 네. 아, 이게 스타가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수 일에 관심을 갖고 네. 회사를 딱 정리했죠. 근데 회사 제가 입사할 때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 잘리지 말자. 두 번째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자. 졸업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때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자는 성공했어요. 그때까지 매년 1년에 한 권씩 썼으니까 28권째 책을 딱 펴내면서 나왔어요. 와.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하고 박사과정 들어가고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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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쭉 느끼는 게 제 삶의 한 3m, 5m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리모컨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정말 제가 있는 지금 우리 국민대학은요 교수 되기 어려워요. 저같이 이렇게 직장에 있다가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박사 했다고 해서 교수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렇죠. 정말 굉장히 해외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분들만 뽑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족한데 제 자리를 하나 딱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 제가 강사로 국민대학에 나가서 계속 강의를 하고 할 때 했던 그 과목을 확장시켜야 되는 일이 학교에 이슈가 생겨서 제가 가르치던 과목 인생설교와 진로라는 과목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대학에 교수로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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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20년 전에 생각해서 적어놓으셨던 직업이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대기업 비즈니스맨, 됐죠? 작가, 네. 잡지 편집장, 네, 했습니다. 저술가, 네. 명강사, 네. 지휘자, 제가 교회에서 지휘. 방송 진행자. 네. 예. 그리고 평생 9번 이상 직업이 바뀐다는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무슨 직업이 한 번 가지면 평생 직장이지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직장도 여러 군데 바뀌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 한 사람이 네. 9번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빼먹은 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자기 대학에서 전공한 거 아깝다고 너무 그걸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다전공이 지금 생기고 시작하고 있고 전공과 전공이 합친 융합 전공이라는 게 네, 생기고 네. 있고 그래서 대학의 어느 학과만 나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 뒤섞여서 예를 들면 아이유라는 가수 있잖아요. 네, 네. 그 가수는 직업이 뭔가요? 아이요. 뭐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곡도 쓰고 그 작사도. 연예계만 해도요. 네. 벌써 직업이 한 사람이 조선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싱어송라이터, 그죠? 네. 자기가 작곡하고 자기가 연주하고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뭐 다 하잖아요.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학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진로는 얼마든지 직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은 바뀐 직업에서도 내가 그 일을 잘해야 된다. 잘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리니까 학생을 두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학부모이신데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엄청난 게 다른 분야를 공부를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렇게 이제- 해주고 싶은데 네, 현실이.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고요라고 네. 질문하실 것 그러고 같은데. 싶은데. 글쎄요, 제가 뭐 대학 교수인데요. 네. 대학 꼭 가야 되나요? 아, 맞아요. 네. 거기다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대학 갈 애들이 있고요. 대학 안 가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대학 안 가고 사회에서 굉장한 자리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 4년 정도로 시간을 벌고 당겨서 그런 분야들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한 30%, 40% 정도만 필요한 사람들, 엘리트들만 대학을 가고 맞아요. 나머지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그래서 대학 입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머리가 부죠? 그러니까요. 좁디 좁은 취업의 문. 현실의 벽 앞에 점점 구겨지는 청년들의 꿈. 인생이 가장 어두울수록 강한 빛이 필요하듯이 캄캄한 현실일수록 빛이신 예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데 교수님 청년 시절은 어떠셨길래 이렇게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어떤 대학생이셨어요? 네, 저요? 중고등학교부터. 네. 참 어려웠죠. 뭐 제 나이에 뭐 어렵지 않은 세대 사람들이 있나요? 다 어려웠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한 1학기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아, 왜요? 가정사정. 아, 네. 예,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음. 그래서 뭐 쉬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네. 나는 이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원회를 가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지만 워낙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뭘 어려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계획을 네. 세우지 못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우연히 또 학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어머.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물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무료로 강의를 듣고 그럼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늦게나마 다시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어렵게 해서 몇 대학을 살이에요? 들어왔죠. 뭐 남들보다 한 3년 늦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다시 없는 기회 아닙니까? 네.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네. 그냥 대학 생활 열심히 했죠. 어. 네.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또 갖춰야 될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제가 지금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를 이렇게 보면 제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동아리들도 있고 기독학생회도 있고 뭐 신문사도 있고 제가 다 만든 것들이거든요. 아. 예, 그 신문사에 제가 주관 아닙니까 지금. 합창단도 있고 열심히 살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 예, 너무 참 귀중한 소중한 시기죠. 그러네. 아니 지금 요즘 청년들 어렵다 하고 뭐 헬조선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청년 시절보다 더 힘들었을까? 그 정도 힘들까? 막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요새 청년들은 어떤가요? 실제로 많이 만나시니까 또 궁금하네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절박함 같은 것이 없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겠다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만 가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왜 대학을 가는지 설명이 없이 대학만 갔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이 많고 그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나오면 뭐하냐? 또 회사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서 대학 들어왔는데 또 시험을 보고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애들이 네. 자기 삶의 그림을 명확히 그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네. 또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약해요. 없죠.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살아온 게 몸에 배 있어서 자기가 격파하고 돌격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하는 부분은 너무 약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어른들이라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너무 절망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CGN TV니까 교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어떤가? 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를 게 없어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나온 통계들 보면요. 작년까지 포함해서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속해져 있는 통합책 교단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10,000명이 지금 줄었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네.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네. 안 나가는 친구들,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전체 교인의 뭐 20%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 원인, 특히 청년이 떠나는 원인이 뭐냐면 첫째, 교회가 뭐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다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교회는. 교회는 내가 부족하지만 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을 줘야 되는데 네네. 힘을 주고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비슷하고 교회나 키우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담론, 청년들의 담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로와 관련된 거, 취업과 관련된 거, 취업하는 거, 또 학교에서 이성교제라든가 또 아르바이트, 휴학, 그리고 이제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다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교육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저는 이 세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트라이앵글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건 뭐냐면 세 가지 축이라는 게, 자, 하나는 나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네. 내 주변의 이웃, 관계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그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네,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는 결혼 포함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나. 크리스찬에게 맞는 직업과 안 맞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직업을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일과 관련된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네. 틀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장로인데 장로, 집사, 목사 세 사람이 만들었고 네, 네. 40대, 50대, 60대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이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곧 교회 내에 이제 보급을 할 텐데 아직은 보급되지 않아요. 청년부에 이제 그 담당하는 지도 목사님들에게 좀 모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네. 교환을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청년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아, 네. 예. 네. 근데 프로그램 자체도요. 이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청년부나 교회 학교의 교육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네. 세상에는 교수 방식이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교수 방식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수 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수 방식은 뭐냐면 본인이 참여한다, 주도한다, 체험한다, 쌍방식으로 한다 등등 이런 거거든요. 네, 네. 토론한다, 토의한다.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네, 이 네. 트라이앵글을 소리 내게 하는 방식을 잠깐 보면 쳐야 되잖아요. 네. 쳐야죠. 내가 아무리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놔도 예수님이 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고 네, 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강의가 잘 안 떠오를 때는 트라이앵글을 딱 생각하면 네. 본인과 이웃과
그다음에 일. 일. 예. 좀 머리 지금 각인이 됐어요. 저는 지금 네, 그렇습니까? 한번 딱 강의를 들으니까. 예, 난 누군가. 네. 그다음에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예, 예. 거기에 이성까지 포함되는 겁니다만 네, 네. 우리 교회 교육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의 범위를 너무 좁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디 신앙을 가정으로 그걸 사회로 네. 확장시킬 수 있는 실천 뭐 능력이랄까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네, 네. 예. 네. 이 확장이 안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 하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교회가.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강의는 잘 들은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예. 명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대신 마지막 그 저희들의 인터뷰는 그 옛날 어떻게 보면 청년 이의용에게 본인이 말을 건넨다면 혹은 평가해 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시기의 청년이었으니까 네, 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이의용에게 네.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값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그 청년 때의 저의 그 아픔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이를 제가 멀리 보낸다. 아무리 던져도 멀리 안 갑니다. 근데 이 종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나요? 저 같으면 비행기를 접겠는데요. 비행기를 날렸더니 유턴해서 나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말고 더 멀리 가시는 이렇게 방법이 있나요? 빳빳한 종이 네. 아주 잘 오려져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네. 이런 종이는 멀리 가지 않아요. 이 종이를 멀리 보내는 방법은 국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구겨진 이 부분들은요. 저에게는 이것이 황금과 같이 금과 같이 귀중한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광야 생활이고 복된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 특히 청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네. 지금 이 시기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분들도 제 나이쯤 됐을 때 되돌아보면서 주님 그때가 정말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절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만 잡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네, 네.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른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청년들, 네.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을 살려주시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고 또 우리 사회가 밝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것입니다. 네. 아멘. 예,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의 이 명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이 세상 일들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지 그것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중 인생이 마감될 때에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강의처럼 정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청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청년을 살리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